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우리 한국외대 저는 동시통역대학원을 나온 그 동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보영이라고 하고요. 그 통역을 공부를 하고 번역도 공부를 했지만 통번역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서도 이렇게 하면 영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더 커가지고 통역사가 되지를 일을 조금 했긴 했지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영어 교육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또 우리 한국외대를 와서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영어학부 분들 만나 뵙게 되고 또 대학원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오늘 바람도 또 많이 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항상 정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항상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AI와 영어 교육, AI와 영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외국어 대학교 많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전공 분야도 새로 설립이 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전해 들었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횡행하다 보니까 그 돈은 돈대로 쓰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하는데 정작 그 실체는 잡히지 않는 이래가지고 날짜는 가고 있고 시간은 가는데 뭐가 잘 된 것 같다고는 하는데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을 사실 다들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또 하다 보면 또 마음 바뀌고 또 그래요. 근데 어쨌건 간에 영어는 우리가 살면서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도 영어가 싫어라고 한다든지 난 영어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라고 한다든지 영어는 정말 죽지 못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야라고 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영어에 가 계시고 또 영어를 아주 수월하게 다루고 계시고 앞에서 한마디 짝 하면 거기서 이렇게 탁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 가지 그 재량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여러 가지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만서도 누가 얘기를 할 때 왜 이걸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주 영어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해보지도 않은 그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사실은 귀를 좀 기울이고 싶은 편이거든요. 사실 영어를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그 소득계층과 영어 실력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서 English Divide라는 말도 우리가 꽤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긍정적인 거라기보다 어떤 실체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미리부터 그러니까 가난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겠구나. 가난하면 난 영어 공부하고 영영 남의 나라 얘기구나. 나는 기회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 가지 기사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어 얘기하고 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가 이거에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이런 경우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일산에 어디 무슨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거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거기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 청소년이 있는데 얘는 평소에 씻는 곳조차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참 AI 얘기하고 영어 교육에 대해 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고 냄새 난다고. 근데 얘는 씻고 싶어도 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영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곳에서도 영어는 그냥 기술일 뿐이지 이게 대단한 학문도 아니고 대단한 엄청난 그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robotics engineering 이런 말 하잖아요. 로보트 공학도 로켓을 쏴 우리 rocket scientist의 어떤 머리가 필요한 일도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어 교육은.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미리 그때 루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뿐 아니라 교육, 거기에다가 AI라는 것까지 접목이 됐을 때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하자는 것이 될 텐데 그게 불과 일부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일을 잘 못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잘 배우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잘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Advanced Vocabulary를 가르쳐주고 계신 미쿡 아저씨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너 이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보통. 네가 이거 모르면 Advanced가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자괴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그게 작전이구나 라고 하지만 또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서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좀 넓게 보고 영어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나아가서 꿈도 꿀 수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복닥복닥 거릴 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서 영어를 뭐 얼마 안 되는 영어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못 찾았던 어떤 꿈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진정한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eliver? 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챗GPT 음성 채팅으로 하는 걸 이제 할까 하고 몇 번 시연을 다 하시겠지만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떤 특징 같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버벅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분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에 소통 전선에서 AI가 뭐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소통을 하고 person to person interaction과 communication, 그러니까 effective communication을 위해서 AI를 쓴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AI에 관련된 말씀 워낙 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건방지게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왜들 다들 뭐 AI 아니라 AI 할아버지를 동원해서라도 영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영어 영어 영역에 그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일단 거기 제일 중요하니까 점수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조금 기준이 낮아졌다 해서 그것이 곧 의미하는 것은 뭐다?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95점이나 100점인데 똑같이 1등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단 다 끝내 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팽팽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제주하게 되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대학생과 또 일반 사회인들을 봤을 때 이분들의 영어가 물론 우리가 외국인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쓸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가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저는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갖는 부담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거나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를 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고민 갖고 계시나요? 내가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좀 있어 보일까요?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길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짧게 말해야 될까요?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해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데 미드에서 보듯이 편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영어 문법이나 어휘가 틀리면 안 되나요? 자, 한국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말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 문화적인 차이로 제가 본의 아닌 실례를 하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한다거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자, 이건 특히 어느 상황에 우리가 조금 대입해서 생각할 수가 있냐면 비즈니스 시츄에이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회의할 때, 그러니까 뭐 줌으로든 뭐로든 이렇게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화상회의를 할 적에도 불쑥불쑥 끼어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완벽한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말하려고 하면 꼭 남이 끼어들잖아요. 자, 이럴 때 나는 이걸 고쳐야 되는 건지 내가 빨리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따르게 되죠. 그 실예를 바탕으로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mmon myths on English learning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영어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난 몇십 년, 한 20년 정도를 되돌아봤을 때 20년, 한 25년 정도 되돌아봤을 때 잘못 알려진 myth에 대해서, 허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어떤 낭비라고 하긴 뭐하지만 잘못 쓰여진 자본도 많았고, 이런 건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토익과 영어 마을, 그다음에 듣기와 말하기, AI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미스로 자리하게 됐는지를 조금 이 업계야 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참고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어마을 1호가 파주 헤일이가 아니라 파주에 영어마을이 생긴 게 1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민병철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네, 민병철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초대 자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가 만들기 전부터 이제 공청회에서 당시 경기도 지사님이 공청회를 해갖고 가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삽으로 그러니까 흙 뜨기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먼저 토익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추적 60분이란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토익은 좋은 거죠. 토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실제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여지는 그런 영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좀 공부도 미리 하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컷 하더니 그 카메라 하시는 분이 이자 기획자이자 이제 PD였는데 이분이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토익은 망국병이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해달래요. 토익은 망국병이다. 그래서 보통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획자 이제 정리를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토익이 왜 망국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토익 그러니까 보통 토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익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 안 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이 같이 끌어내리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근데 토익이 왜 망국병이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냐면은, 토익은 잘못이 없죠. 근데 토익 점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900 몇 점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말하겠네. 잘 쓰겠네. 잘 읽겠네. 라고 해서 좀 과하게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좀 쉽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잘못된 것일 뿐이지 토익 시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ETS에서 모두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토익은 보면 볼수록 시험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문제은행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보면 볼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업적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토익 시험을 한 번만 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으로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보면 본인도 점수도 높아져. 이러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토익을 제가 오늘 이제 밑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토익을 이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 사람이건 이건 사람이건에 토익 시험을 볼 적에 이분들이 토익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을 것이고 토익 점수를 가지고 누가 나를 이제 면접을 해서 뭐 뽑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왔던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각자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거기에 더해져서 뭐가 있습니까? 마케터들의 입김이 있죠. 그러니까 마케터들의 입김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사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을 이렇게 우리 사이버 한국 미디어에서 하신 여러분들께서 꼭 교재를 만드는 일, 꼭 어떤 강사가 되는 일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걸 가지고 교사를 교육하고 하는 곳곳에 정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막상 나가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마케팅하는 분들은 영어 교육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영어 교육하는 분들은 그냥 어디선가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어디선가에서 가르치고 있고 저는 이제 이화여대 태술대학원에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은 대놓고 와서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요. 블로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아주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바를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유명해지는 건 좋은 일인데 유명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유명해져도 떳떳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키웁시다. 화이팅!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 교육을 돈이 많이 번다는 건 입시하고 테스트 시장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 부러워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정확한 어떤 토익의 쓰임새와 토익이 뭐 하는 건지 토익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 영어의 기초가 약한 것 같으니 셰익스피어를 먼저 해볼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책도 사고 서점에 가보시면요. 이만큼 영어책 사갖고 들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책을 과연 저 사람이 볼까? 도대체 뭘 하려고 저 책을 살까? 궁금해지죠. 저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책도 빼시고요. 이것도 빼시고요. 그러고 싶어요. 돈은 막 쓰는데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책 사면 앞에만 좀 까매지고 뒤는 하얗잖아요. 그럼 언제 중고시장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fine. 그러나 너무 아깝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토익에 대한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마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어 마을이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 왜 만들어졌냐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말을 해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을 해볼 기회가 없으니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가니까 병원도 만들어놔, 은행도 만들어놔, 우체국도 만들어놔. 그래서 이만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갖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은행에서 제 계좌를 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이만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유치원짜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면 잘했다라고 하고 스탬프를 이렇게 찍어주고 이런 시츄에이션이었던 거죠. 생각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실제하고 너무나 다르죠. 유치원 다니는 또래 아이가 어느 나라에서 은행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계좌를 트고 싶은데요. 라는 말을 할 일이 있겠어요. 또 초등학교 아이가 병원에 가갖고 제가 찌부드하고 온몸이 뻐근하고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고 콧물이 흐르는데 이 말을 저에게 맞는 처방약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처방전대로 약을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Could you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라고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배웠거든요.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이거 쉽지도 않은 영어 구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지하게 열심히 외웠어요. 이걸 잘하면 내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영어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외국 영어를 하신다고 여겨지는 외국 사람들을 이제 거기 배치를 해서 의사 노릇을 하게 하고 뭐 은행원 노릇을 하게 했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굉장히 처참하죠. 그냥 장동건 씨가 가서 영화 찍고 뭐 원빈 씨가 가서 이제 광고 찍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유지하는데. 근데 그래서 커다란 극장에 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극장이 있어요.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수백 개의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좌석을 갖추고 있는 극장이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도 거기서 매일 정기적으로 영어 연극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거기에서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말을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가보니까 난 영어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만큼 들더래요. 네,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책을 잡는다. 라는 말씀을 잡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 이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 마을을 세워놓으면 온 국민이 영어를 잘하게 될 거다. 그건 하나의 미스였었던 거죠. 실제 공청회가 열었을 적에도 이렇게 단상에 경기도 지사님이 이제 좌장을 하시고 13분의 패널리스트가 앉아 있는데 13명 중에서 영어 교육에 관련된 사람은 고려대학교의 김덕기 교수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KBS 무슨 PD, 무슨 회사 사장님 이런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미군 부대를 오픈을 해서 거기서 미국 군인들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영어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없이 그냥 대충 아는 걸 갖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많이 계속해서 또 자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다시는 이런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돈이 없으니까 못해요 라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또 돈이 많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있을 수 없게, 그리고 이왕 지원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뭐 이런 뭔가 좀 잘 쓸 수 있는 time well spent, money well spent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 그냥 뒷짐지고 앉아고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할까? armchair politicians라고 한대잖아요. 그 armchair에 앉아가지고 저거 저 잘못하는 거라고,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말도 안 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을 armchair politicians라고 한대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책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 물론 외국분들도 계시겠지만 외국인이 아닌 입장에서 영어를 배워가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잘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남을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일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는요. 이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건 특히 업계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많이 들으면 저절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마케팅에 쓰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흘려듣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흘려듣기라는 거가 정말 듣보잡이거든요. 듣도 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흘려듣기 그냥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영상 같은 거 크게 영어로 틀어놓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안 되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이 틀어놓고 있으면 가끔 귀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긴 있죠. 가끔 들어오는 말이 있긴 있어요. 가끔. 네. 근데 부모님은 그래 가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다 듣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될까요? 안 좋아하게 될까요? 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게 좋겠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요,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말려달라고. 5살짜리, 7살이가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인데요. 우리 엄마가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머리맡에 이걸 틀어놓고 나보고 들으면서 하라는데 전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요. 자기 얘기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이들이 똑똑하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물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러나 듣고만 있다고 해서 말하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정립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보면 알죠. 듣기 평가가 1992년도부터 수능에 반영이 된 이후부터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그때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들었더니 가끔 들리는 것들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안 들었던 것보다. 근데 대학교를 왔는데 모 대학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영어 소통 무슨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55명을 앉혀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listen carefully everyone 눌러둔 거죠. 자, 잘 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내용에 유의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또 잘 못 들었다. 자, 이번에는 특히 집중하면서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 할 적에 뭔가 타겟 태스크를 주지 않고 뭐 동사에 집중하면서 동사를 5개만 잡아보라고 한다든지 그죠? 이번엔 세 번째 들을 적에는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찾아보라든지 그렇게 아주 마이크로한 것부터 해서 전체 말하고 있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뭔가 내가 이것만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들었을 때와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Listen very, very carefully 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확 나겠죠.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식의 그따위 지문을 줘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학원 강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다양한 어떤 이제 장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틀리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영어를 내가 틀리고 싶어서 틀리냐고요. 근데 보면은 맨날 틀리는 것만 틀려요. 한 4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틀리는 것만 틀리게 됩니다. 뭔가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거를 보면서 이거 또 틀렸어? 다시 해봐. 너 이거 맞을 때까지 오늘 집에 못 가.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배웠다는 건 제 말씀은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뭔가 그렇죠.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냥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 들 때까지 해봐. 뭐 이런 거 있죠.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들어봐. 세상에 그런 고문이 어디 있어요. 들릴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 방법을 우리는 바로 이 순간 2024년 말 12월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고 펜을 돌리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그걸 수많은 선생님 교수님들과 또 우리 책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잘 듣고 있냐 이거죠. 듣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든지 뭐 스키마를 작동시켜라 라는 말을 하죠. 웜업을 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은 다 알죠. 그렇죠. 웜업 때 뭐 스키마를 뭔가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뭐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진도 나가기도 바빠. 진도를 안 나가주면 엄마 아빠가 또 뭐라 그래요 또. 그럼 원장님이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디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원서에도 안 나온 건데 그냥 아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귀를 기울이고 뭔가 서로 격려하고 답을 알려주고 코어퍼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학교 수업의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또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하는 수업, 내가 하는 수업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입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제가 뭐 딱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일 테지만 저도 AI 뭐 챗GPT의 덕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교재도 만들고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챗GPT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 할 테니까 어제 있었던 얘기를 영어로 말할 테니까 한번 네가 그 영어를 듣고 좀 고쳐줄래? Sentence by sentence로 could you please correct each sentence that I'm going to utter right now. 근데 말할 적에 네가 그걸 다 좀 고쳐줄래? 그리고 please help me improve my communicative skills and speaking skills especially. 해줄래?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요. 그래갖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쭉 막 틀리게 말했어요. Yesterday I go to market. There I buy orange. I like orange. Weather is bad. Wind too cold. So I am scared. 이렇게 말했어요. But I must go to market. 왔다 갔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추웠지만 나는 뭐 사러 나갔어야 했어. 라는 말 시제도 틀리고 뭐 복수 다 틀리고 해서 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을 때 이걸 고쳐줘라고 했을 때 뭘 기대했냐면 첫 번째 센텐스 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렇게 고쳤어야 해. is가 아니고 was야. 뭐 이렇게 말했어야 해. must보다는 뭐 had to가 낫겠어. 그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걸 말해줬기를 바랬어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overall. Good job! 무조건 good job! 네. excellent까지는 잠도 양심 상하게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good job!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너라면 이런 거 있죠. If I wer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라면 basic grammar에 좀 더 애를 쓰겠어. 그러니까 기초가 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basic grammar와 vocabulary를 좀 더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영어로. 그래서 제가 Thank you for being nice. 그랬어요. 좋은데 조금 더 스페시픽한 가이드라인을 주렴. 내가 뭘 가지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 Grammar in Use라는 책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Grammar in Use 책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앱은 뭐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말하긴 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매일같이 daily 그 regular basis로 루틴으로 만들려는 거죠. So could you be a little more specific about the routine that you're talking about? 어떤 루틴을 말하는 거야? 한국이야. 한국은 내가 영어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난 선생님도 없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every day 자기가 생각할 때 30 minutes를 하면 그거는 조금밖에 안 하는 거래요. 30 minutes, you don't have to go too hard. 이러면서 조금 더 go light 하면서 그게 30 minutes 하는 거. 30 minutes, that's a lot actually. 그러니까 30분을 주저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스팬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리스닝을 할 때 성인들이 듣고 이 내용이 뭐구나 라고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한 번의 스팬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성인들이 영어 내용을 듣고 1분이 안 돼요. 몇십 초입니다. 아기들이 있죠. 터틀러 같은 거 배에 기어다니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림책 같은 걸 봤단 말이죠. 근데 뭐 쭉쭉 이렇게 빨고 있으면서 이제 한 번 딱 보다가 이제 지겨워지니까 탁 넘기는 시간 있죠. 그게 8초예요. 똑딱 똑딱 똑 8초면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대부분 아이들이
8조 그게 남양분유 옛날에 광고할 적에 그것도 아마 이래서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어를 잘 내가 모르고 원래 집중을 내가 잘 못해. 그런 사람한테 30분을 뭘 하라는 거죠? 그냥 계속 듣고 있으란 말인가요? 30분을 문제를 풀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페시픽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스페시픽한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누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어머 교보문고에서 이만큼 사신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아, 몇 달 있다가 해외 프레젠테이션 가신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빼시고 이것도 빼시고요. 이것도 빼시고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우리 같이 그걸 한번 겪어봤던 사람들, 영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번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어떤 선생님이 30 minutes, that's not a lot, right? 이러면은 sure.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깜깜하죠. 30분을 내가 집중을 뭘 하라는 얘기야. 근데 물어볼 용기가 또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계속 그 AI도 저한테 그랬어요. You have to keep practicing. 그래서 제가 가서 전남의 practice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 practice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repeat after each line.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Each line of what? 묻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챗GPT한테 계속 물어본다. 그게 뷰티잖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짜증을 안 내요. 그죠? 저 바빠서 저 가야 돼. 이런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물음을 갖고 있는 한 답은 나오는데 그 답이 딱히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나는 그닥 많은 시간이었고 나이도 꽤 들었고 그리고 나는 한일도 따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영어를 난 빨리 급하게 해야겠고 다른 친구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영어를 해야 되겠고 라고 할 때 그런 나를 알아주고 해줄 수 있는 답이 거기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그럼 AI를 하지 말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AI as a tool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AI-driven language learning platforms can assess,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AI learning platform이 student proficiency level, learning style, and pace. 그래서 뭘 하냐? Tailor lessons accordingly 라는 거예요. tailor가 뭐예요? 내 몸에 맞춰서 재단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눈앞이 교육 이런 거 아니에요? 눈앞이 맞춤형이라는 게 tailor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tailor lessons accordingly 거기에 맞춰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personalization이 바로 AI의 어떤 그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But this is very broad. 근데 그 굉장히 큰 어떤 광역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personalization을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는 it's up to us.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가 맞는데 저는 최근에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책을 펴내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대요. 근데 내가 뭐를 원하는 줄 알고 프롬프트 책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마치 이런 거 아닐까? 영어 일기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영어 일기를 쓸 실력이 아직 못 되죠. 뭐 어른은 되나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릴 적에. 오늘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어디를 갔다. 무엇을 먹었다. 뭐 어쩌고 했다. 그래서 참 많은 걸 깨달았다. 뭐 깨닫기 뭘 깨달아요? 그래서 많은 걸 배웠다.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이 조금 큰 애들 갖고 조금 복잡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서도 영어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경우를 아주 유치원 때부터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아이가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도만 앞서 나가지 애들은 앞서 나가질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는 또 몇 명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모든 스팟라이트가 가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꾀를 부리는 경우도 많고, 알아들은 척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 일기 표현 사전이라는 책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나는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탔다. 나는 그네 탄 적이 없는데, 그거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칸을 메꿔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는 어른은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취업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얘기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 어떻게 취업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이 영어 공부하는지 아시죠? 학원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모범 답안 있는 걸 달달 외워요. 달달 외워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민들레 영토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직 있나요? 하여튼 게 만나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만나가지고 이게 자 얘기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가가지고 한 얘기가 자기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소서 이런 거 보면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I have two cats 막 이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소지는 일산 어디로 돼 있는데 I live in 수원 뭐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냥 겉핥기로 가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십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고 이것이 나아질 기미를 별로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TV에 나오는 저 조금 전에 오면서 지하철에서 뭐 봤냐면 그 핑계고 아세요? 핑계고? 유재석 씨가 하는 핑계고라는 거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유재석 씨, 지석진 씨, 황정민 배우, 그다음에 양세찬 씨 4명이 베트남으로 앱을 하나도 쓰지 않고 베트남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로 한 번이 1시간이 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영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앱을 써야겠어 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영어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야. 영어가 너무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지석진 씨만 해도 50대 중반 조금 넘었어요. 근데 다들 영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물론 방송의 컨셉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그 제일 잘하는 게 see you later만 잘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황정민 씨가 see you later가 맞는 영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 가설을 쓰라고. 그래서 see you later가 안 될 것도 뭐 있어. 좀 이따 그 버스 기사가 데리러 오기로 해서 그 버스 기사한테 see you later 이랬거든요. 그 see you later 하면 안 돼. 큰일 났다. see you later 하면 안 되는 영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see you later가 왜 안 돼요? 이따가 만나는 건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see you later는 막연히 언젠간 나중에 만나겠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Not quite so. 그래서 거기서 그래, see you soon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어 같고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황정민 배우가 어떤 좋은 식당에를 가요. 그래서 식당에를 보시는 분 계시죠? 식당에 들어 자기가 예약을 나중에 할 테니까 필요할지 모르니 명함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아주 호기롭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나와요. PD하고 같이 그냥 가자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명함 없었더니 명함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거나 이때 이분들과 같이 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자, 명함을 갖고 오겠다고 할 때 미리 예습을 시켰을 것 같아요. 명함이 영어로 뭘까? 그때 명함이란 단어를 옆에 지석진 씨는 그 네임카드잖아 라고 이제 막 잘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비즈니스 카드죠. 근데 네임카드라고 해도 틀릴 건 또 틀리면 좀 어때요? 네임카드 아무것도 안 한 거 말한 것도 알았지. 그랬는데 한마디를 했을 것 같아요. 네임카드. 그럼 가서 네임카드 플리즈 라고만 해보라고 연습 한번 시키고 들어갔더라면 별거 아니니까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survival English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까지 영어 너무 쉬운데 내가 뭘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입니다. 쉬운 영어, 나보고 중학생 영어 하라고, 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 대학 나왔어.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기와 말하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말하기는 말하기대로 따로 회로를 돌려줘야만 됩니다. 많이 듣고 있다고 해서 어느 날 뻥 뚫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지 않냐 이거예요. 알면 가르쳐줘야죠.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배워서 우리는 남 주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나만 영어 잘해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AI를 가지고 정말 쓸모있게 쓰기 위해서는 better used by higher level English learners 라고 하는 거예요. Especially in terms of vocabulary and grammar. 특히.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어휘 문제고 결국은 돌아서 문법 문제예요.
그 문법 하면 골치가 지끈지끈거리죠. Could you have my prescription filled? 이게 몇 형식 문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 막 따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법이 우리 말하는 것에 모든 거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 market must orange weather but must go 이렇게 말했을 적에 나는 바람이 많이 불고 했지만 오렌지 사기에서 꼭 갔어야만 했어 라는 말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시제를 무시하고 나열을 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만나셔야 할 수많은 학습자들은 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입도 뻥끗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가 그까짓 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뭔데 이 사람 하나에 자괴감을 주게 하고 어떤 많은 삶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리게 하나라는 데 저는 조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막 영어를 막 탓해. 영어는 나쁘지 않죠. 우리가 나쁜 거죠. 우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마을을 만든다고 수백억을 썼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토익을 가지고 토익만 잘하면은 취직도 다 잘 되고 영어 아주 잘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답답함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연초가 되면 가장 교재도 많이 팔리고 강의도 가장 수강률도 높고 그럴 때잖아요. 문제는 근데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일단 purpose가 없이 시작하는 거죠. 왜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할 때 뭐 해두면 괜찮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다들 하거든요. 남들 하니까 하죠. 라는 얘기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멀리서 찾지 말고 그냥 여행 가려고요. 친구랑. 혹은 뭐 이거 해서 필리핀에 여행 가서 한번 써보려고요. 친구를 사귀어 보려고요. 우리 손자 손녀 가르쳐 주려고요. 혹은 치매를 조금 늦추려고요. 딜레이 시키려고요. 여러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혹은 취직하려고요. 토익 보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맞는 공부가 아닌 엉뚱한 데서 잡을 찾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잘 모르니 어떤 영어 공부원 학습 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좋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프레셔를 또 느끼거든요. 잘 안 늘거든요. 잘 그렇게 안 느니까 압박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 wrong choice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고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이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waste of money and time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세 가지로 볼 때 practical purpose, social purpose, personal purpose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So I need to learn English to get a job. It's very practical. 그다음에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and talk to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내재는 intrinsic motivation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personal purpose는 I want to stay motivated. 그냥 motivated 되고 싶다. 항상 뭔가 깨어있고 싶다. I want to stay awake. And 자기 개발이 영어로 가장 맞는 말이 reinvent myself더라고요. You need to keep reinventing yourself. 이게 바로 스스로를 계속 발명시킨다, 만들어간다, 개발한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How do they communicate?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 머릿속에 키워드를 한국말로 먼저 떠올리고 그걸 영어로 옮겨서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는. 보통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춥지만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컬로키엄에 갈 거야. 라고 할 때 even though로 해야 될까? even if로 해야 될까? whether로 해야 될까? it로 해야 될까? 뭐 gust로 해야 될까? wind로 해야 될까? I need to가 날까? I must가 날까? I should가 날까? colloquium at school 여러 가지가 고민을 막 선택을 막 해야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한마디 하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그 플루언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죠. 그게 막 프러스트레이션 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과정이 없이 딱 한 번에 딱 떠올라.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번역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거를 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걸리는 시간은. 하지만 그건 내추럴한 거다. 어떻게 하냐? 나도 그래 봤거든. 근데 나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많이 잘할 수 있다? 근데 영어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도 그랬거든. 난 지금도 헷갈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너 헷갈리지? 난 지금도 헷갈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우겠나 싶은 거예요. 뭔가 나아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전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선생님도 할 적에 영어 선생님들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좋은 영어 선생님의 자질, what makes a good English teacher,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qualification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좋은 뭐 language proficiency 뭐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내가 영어를 아주 못하다가 조금 잘해본, 요만하게 힘드네? 이걸 느껴본 사람이 안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희열을 알아요. 그걸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전 그거를 학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how do they communicate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how do they want to communicate? 어떻게 and what do they want to communicate?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오른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라는 슬로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거 노브랜드 버거의 슬로건입니다. 노브랜드 버거가 제가 이제 그 GS 칼텍스 건물이 있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자주 탔는데 거기 항상 이래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게. 항상 영어로 그냥 대문자만 썼는데 항상 마음에 걸려서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다시피 why pay more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뭐하러 돈을 더 내나요? 노브랜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홍보비나 이런 걸 많이 줄이고 대신에 뭐 퀄리티를 좋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it's good enough. 자, 이거 제대로 직역하면 어떤 걸까요? 충분히 맛있어, 충분히 좋아 라는 뜻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글로는 돈을 뭐하러 더 내요? 이 정도로도 맛있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옮겨봐. 누가 뭐 김 부장 한번 옮겨봐. 그랬겠죠. 그랬더니 it's good enough 라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it's good enough가 갖는 뉘앙스는 뭘까요? 그냥 먹을만 해. 이 얘기인 거죠. 그냥 먹을만 해. 그래서 자기 거를 폄하하는 얘기예요. 저거는. 네. 아니 이거죠. 돈을 이거밖에 안 냈는데 뭘 바래요? 그거예요. 그게 저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 거거든요. 돈을 적게 내도 충분히 맛있는 걸 드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옮겨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Why pay more? It's just as good, if not better. It's just as good. 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게 대다수의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던 영어 원어민의 얘기였어요. It's just as good. Just as good as other, 그렇죠. well-known brand burgers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진 뭐 버거킹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큼이나 좋다라는 뜻으로 it's just as good. 뒤에는 as 뭐뭐는 생략이 된 거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if not better 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맛이 좋았으면 좋았지. 적어도 그 정도까진 가. 더 좋았으면 좋았지. 라는 게 if not better 당이 되겠죠.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 내용을. 노브랜드 버거 관련자분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올렸어요. 당연히 연락 안 오죠. 아마 재수없다고 속을 뿌렸을 거예요. 근데 올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 어떤 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카투사 출신 어떤 분이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이분이 답글을 다시기를 그건 선생님 한국인들이 이제는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일례로 데이빗 누구라고 하는 교포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으신데 그분이 영어로 개그를 영어와 한국을 섞어서 개그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much more flexible now. 이제 한국 사람들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롭게 자기네 거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포 외국인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저건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오히려 해학으로 봐주셔야 맞습니다. 라고 올린 거예요. 아, 그래요? 재밌는 포인트네요. 하고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게 굉장히 굳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언은 이거를 놀린 거예요. 놀린 거예요. 그 sarcastically 말한 거죠. 빈정거리면서 말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로는 그런 거죠. 다리 받아들인 거죠. 아, 저게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썼어.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하기를 김밥 천국을 예로 들겠대요.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우리가 럭셔리 김밥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길래 아니 그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김밥 천국 김밥도 그렇게 한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뭐가 포인트인지가 lost in translation이에요. 그야말로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그랬더니 그 밑에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 선생님들이 막 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줘. 자기도 항상 걸렸대요. No, you brought up a good point. 좋은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서 why pay more? It's just as good. 하면은 제일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게 바로 뉘앙스의 차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AI한테 그러니까 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뭐 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AI가 답변 거죠. 여기까지 만약에 말을 했을 경우에 sounds good.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re you sure?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igh level of English vocabulary elements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게 맞는 답인지 대충한 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려니 어떻게 돼요? 다시 which brings us to the point 또 vocabulary와 기본 영어 아까 우리 AI가 저한테 말한 너는 베이직에 좀 힘을 써야겠구나 라고 한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가 우리를 처음부터 어떤 선생님이 할 길잡이를 대신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잡이는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가 다 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좀 더 특히 우리는 원어민이 많지 않으므로 원어민 대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내가 뭔가 레퍼런스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찾는 과정에서 AI가 일반인들에게 개발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으니 AI만 너무 무턱대고 믿고 있지 말고 번역이 아니라면 믿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을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기본 영어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그거마저도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내가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인데요. 그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웨이터, 서버, 이제 요즘 서버라고 하죠. 웨이터라고 안 그러고 서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알고 봤더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 달라고 누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Sorry, but you need to move to a different table or another table. This one is already taken. 이거 이미 누가 선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예의상. 당연히 뭐 안 괜찮으면 어쩔 거예요. 이제 옮겨야 되는데 잘못 앉았는데. 근데 괜찮으실까요? 라는 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Are you okay? 실제 그 상황에서 Are you okay?라고 어떤 한국 분이 그 외국인에게 말하는 걸 제가 외국 분한테 말한 걸 들었거든요. 자, Is this okay? 라고도 물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예를 드는 건데 Would you be okay? Will you be okay? Would it be okay?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 아시겠죠? 자리를 옮겨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예의상 묻는 말이죠. 예의상. 자, 그럴 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그렇죠. Would it be okay가 가장 좋죠. 그러면 why not others? 다른 건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would it be okay가 답인 거 우리가 다 알겠어요. 대부분의 분들 속으로 이제 어머 그게 답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괜찮아요. 그 다 아는 것도 꼭또 괜찮아요. 자, would it be okay가 가장 맞아요. 저 AI한테도 확인을 했고 맞습니다. 원어민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왜 나머지가 안 될까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이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Are you okay가 왜 안 될까요? Are you okay는 언제 쓰는 말이죠?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마음 상하셨죠? 괜찮으세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Is this okay? Of course it's not okay.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 기분 나쁜데 이 상황 좀 마음에 안 들어요. It's not okay. 라는 답이 올 수 있는 질문이죠. Is this okay?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자, 네. Would you be okay? I don't think so. But, well, do I have a choice? No. 이렇게 되겠죠. Would you be okay? 그래도, 근데 would you be okay가, 아주 동떨어진 답은 아니지만, you보다는 it를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서도 너무 디렉트하지 않아야 된다는 데 입각해서 봤을 때, would you be okay가 더 나은 대답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be okay 하면 너무 you.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Would you? 이렇게. 근데 you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너무 direct, 너무 straightforward 라는 것 때문에 조금 상대방이 호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원어민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would you be okay? Pretty much the same?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하면 yeah, you're right.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똑같아요. 우리도 괜찮으시려나요? 하고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다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원어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영화를 보고 수많은 번역을 해보고 한국말도 열심히 했고 한국어로 된 책도 읽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어휘력을 좀 더 항상 증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훨씬 더 가능하고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will you be okay 더하죠. 네, 괜찮으실까요? 앞으로? 근데 이 말이 will 괜찮으실까요? 하고 그렇게 또 사실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will you be okay나 괜찮으실까요가 그래 맞는 답인 것 같아, 맞는 해석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쓰임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사용하는 물류 창고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물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패킹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리스트에 들어갈 정보가 자꾸 누락이 돼요. 담당자가 자꾸 정보를 누락시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해 주세요. 자꾸 리스트에서 빠지는 게 있는데 주의해 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한국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You sent me packing list and it is not perfect.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다는 말 perfect. 저렇게 쓰는 거하고 좀 쓰임이 다를 것 같습니다. Many things are not there. 많은 것들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You made mistakes so many times. 당신은 너무 실수가 잦아요. Please be careful. 제발 좀 조심하세요. 굉장히 straightforward하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죠. 근데 이거는 별로 조금 좋지 않겠다. 라는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이메일을 보낼 때 물론 뜻은 통하지만 이건 너무 straightforward하고 그 다음에 send me.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너는 늘 그래 라는 말이 돼버려요. 너는 원래 늘 그러더라.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과거형으로 말하진 않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말하지 않고 너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Not perfect? perfect한 게 뭔데? What's your definition of perfect? 이러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내가 숫자를 확정하고 다른 케이스, 내가 숫자를 확정하고 나서 다른 조정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나는 그거를 전달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담당 매니저한테 어떻게 보고가면 좋을지 난감해요. 다시 한번 내가 숫자를 컨펌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숫자는 100인데 조정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이 있어서 75라는 숫자로 이게 조정이 된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전달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난감해지죠.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거죠. 자, 이럴 때 I confirm number. 내가 숫자 컨펌했다. 근데 여기서 현재형을 썼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되는 식으로. But after, 근데 나중에 there is change. 변화가 있다. But I didn't get, 여기서 또 갑자기 과거형이 돼요. But I didn't get the notice. 노티스 난 못 받았다. 난 이해가 안 된다. I don't understand. I am sorry. 근데 자기가 sorry해야 돼요. 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막 자기 억울해 막 이렇게 말하고 싶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이란 말 하고 싶었던 건 잘 모르겠어요. But I must report manager. 난데 이거를 리포트한테 매니저한테 보고를 해야 돼. I am in big trouble. 나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일단 there is change. I confirm number, but after there's change. 시제가 일단 좀 엉망이 됐죠. 그리고 sorry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경향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메일을 쓸 적에 굳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sorry를 너무 많이 말한대요. 제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but와 and를 너무 자주 그리고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필러처럼 쓰는 거죠. 말하다가 뭐 이거 wel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필러를 넣을 때 그냥 but, so 그러니까 뭔가 뜻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안 써야 될 말을 넣는 경우죠. 근데 but하고 내가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but를 썼으니 그 다음 말은 앞에 나온 말에 반대 내용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번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필러를.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영어든지 내가 이걸 안다라는 말은 보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vocabulary 혹은 이 expression 내가 안다는 건 뭐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쓸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나 같으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하고 싶을 때 I'm sorry. 다음에 there must have been a misunderstanding. 근데 must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라는 강한 추측이잖아요. 여기 오실 동안에 금요일이라고요? 택시 잡기 너무 힘드셨겠다. It must have been awfully hard for you to get a grab or take a taxi.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때는 must를 쓰게 되죠.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니까. 그럴 때는. 근데 여기서는 오해를 자기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must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좀 안 되어서 there may have been a misunderstanding. 오해는 상대방이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 have been과 may have been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적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말을 써야 될지가 달라지죠. So sorry, but I believe there was a bit of a misunderstanding. 약간의 a bit of a 뭐 이런 말 있잖아요.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아니라 there was a bit of a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뭔가 쿠션 요법이 있죠. My apologies. It appears that my message caused some confusion. 내 메시지가 조금 혼란을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It appears that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Please accept my apology. Seems that I wasn't perfectly clear. 어쩌면 제가 완벽하게 정말 똑똑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안 드린 죄로 이렇게 미스언더스탠딩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 그게 아니고요. 무턱대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To clarify, 좀 분명하게 말하자면 That's not entirely accurate. That's not right가 아니라 That's not correct.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That's not entirely accurate. 다 똑바른 건 아니네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좀 들러보겠죠. 자, if I may explain what happened.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 된다면, 근데 이게 너무 오버가 돼도 곤란하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Allow me to clarify. 제가 clarifi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참고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please let me clarify, if I may, what I wanted to say was,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AI에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말을 연습하는 것은 내가 돼야 되고요. AI에서 아까 어세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문법을 해야겠구나. 단어를 해야겠구나. 뭘 가지고 하지? 어디서 하지? 누구랑 하지? 어떻게 하지? 라는 건 that's another question. 이 된다는 거예요. That's another question. 근데 우리는 악연하게 생각하기를 AI가 내 닫힌 입을 열어주고 AI가 나의 잘못된 영어를 고쳐준다는 그런 기대를 저도 사실 했어요. 저도 해서 한번 어디까지 고쳐주나 보자 했더니 결국 공은 나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해 주잖아. 너 하라고. 여기까지 일반인들의 영어 교육에서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의 종류가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이 있다고 할 때 통문장과 응용 문장으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통문장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어죠.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이보영. I'm an English educator.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같은 경우는 안 변하고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 통문장이 되잖아요. How much is this 같은 경우도. 근데 응용 문장은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단어를 고르고 문장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 chunks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AI도 저보고 저 chunks를 하래요, 저보고.
또 처음 하면 도움이 된다고. patterns 연습하라고. 그래서 패턴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패턴 영어를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하다 보니까 문법 책이나 패턴 책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패턴 책에는 주어, 관사 이런 말을 저는 정말 들쑤시면 안 쓰고 싶거든요. 제가 그걸 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한 적도 없고. 근데 한문만 들었다니까요. 성문 기본 영어 하다가 한문만 들어가지고 명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거기서 배웠어요. 이것도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자, 말하기를 잘하려면 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필요할 때 입에서 안 나와요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죠? 일종의 워밍업이 항상 누구나 필요하죠. 말하기 잘하려면 통문장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친구, 가족, 동료와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데 뭘 갖고 하느냐. 이럴 때는 예습이 실할이기 때문에 아까 황정민 배우한테 자, 명함이 뭐라고요? 비즈니스 카드. 비즈니스 카드 좀 받을까요? Excuse me, can I get a business card? 라는 것만 연습하면 이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Can I get a business card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만 평소에 안 써봤기 때문에 안 떠오르죠. 입에서 안 열리죠.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특히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다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해한다. 우리는 이해하니까. 그 느낌 아니까. 아니까 어떻게 돼? 그걸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어를 나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 생긴 적 없으세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요즘 애들 영어 막 게임하고 앱하고 내가 어릴 때 저기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많은 어른들이 제가 몇 년 전에 만나봤던 대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서 부모님 탓을 돌리고 미리 나는 루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왜 한심할까요? 저는 진짜 학원 한 번도 안 가보고 진짜 뭐 그야말로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그다음에 공짜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무료 뭐 요즘 인터넷 안 되는 데 없으니까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늘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콜로퀴 말적에 제가 자폐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참 자폐 어린이들을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자폐 어린이들이 그 영어가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학원에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와서 수업에도 앉아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주 골치가 아팠죠. 원장님이 데리고 있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튀어가고 막 뭘 먹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붙들고 있으려니까 부모님께 전화해서 얘 조금 수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가 딴 데는 안 나갔는데 여기만 가야겠다 그런다는 거죠. 이 샬랄샬랄 이게 좋아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놀랍도록 그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하고 났거든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저 끝에 줄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 엄마, 아빠, 아이가 왔었는데 데리고 오더니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라고 데리고 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소름이 전 지금도 막 끼치는데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도 영어는 물론 걔가 토익을 보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얘가 단어를 안 외우고 파닉스를 못하면 얘는 영어를 못해 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어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영어 났잖아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못 가르치겠어. 어떤 학원들은 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플레이스먼트 푸테? 아니 배치 테스트. 그거를 보기 위해서 딴 학원을 또 다닌다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학원을 간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저는 어느 정도 된 아이들만 받아요. 우리 학원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저는 잘 못 가르쳐요. 그 얘기예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우리는 눈을 돌려보세요. 시장은요. 시장 원리로 봐도 그쪽에 더 많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얘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가더라고요. 나중에 세상에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울면서 왔어요. 나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애들이 왜 국제학교를 가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자극을 줬더니 큰일 났다고 막 울면서 태권도 사범하시던 분인데 그런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공부했던 거는 극히 일부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영어 교육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근데 AI를 모르고 영어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AI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세요. 자세히. 자, 아는 것부터 혼자 말해보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 아파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딱 요 정도까지만 그럼 문장을 일단 만들어보죠. 그때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야, 좀 쉬운 영어로 이 얘기 좀 영어로 만들어봐. 그럼 만들겠죠. 보니까 내가 말로 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려도 이 정도 영작이 가능했어. 하는 거하고 얘가 만들어준 영작하고 보니까 비교가 가능해요. 그죠? 내가 만든 영어와 얘가 해준 영어가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좀 낫겠다. 내가 여기서 부족했던 건 아팠다는 말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거기서 나의 어떤 허점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걸 내가 거기서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받았잖아요. 그럼 달달달 외우는 거죠. 달달 외워요. 일단. 외워서 그 마음과 함께 담아서 녹화를 해보는 거죠. 녹화를 해보고 녹음을 해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또 해봐요. task repetition이 되는 거죠. 그럴 때 accuracy가 늘어요. 반드시 늡니다. 자기소개를 10번을 해보잖아요. 혼자. 그러면 할 때마다 다른 버전이 나오는 거 아세요? 할 때마다 다른 버전이 나와요. 할 때마다 다른 단어를 내가 쓰고 있고 그렇게 느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 얘기를 다 AI가 해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보고. 피드백이 필요해. 적정한 피드백이 필요해. repeat가 필요해. 다 아는 얘기를 그래. 너도 똑같구나. I'm so glad you agree with me. 제가 그랬더니 no problem. Come back to me anytime. 그래서 of course, have a good day. 그리고 끝났어요. 자, 1분 동안,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혼자 말해보세요. 좋은데 거기다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1분 동안 말해보세요. 한글로 적고 영어로 옮겨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체크를 받아보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 얘기를 갖고 AI한테 말해보세요. How is it? How's my English?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얘기해 주겠죠. 그럴 때 뭔가 오갈 수 있는 내가 어디 올라가고 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지. 난 저기 아래에 있는데 저 꼭대기는 AI 보고 나 좀 끌어올려줘. 그러면 못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포인트는. 자, 짧고 간단한 문장을 계속 말해보는 거예요. 30초 동안 I like 뭐뭐뭐 because 뭐뭐뭐 라는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30초 동안 I like vanilla ice cream because it's so delicious. 아주 간단한 말을 하겠죠. I like bananas because it's so nutritious. I like bananas because they're pretty affordable. 가격이 괜찮아요. 뭐 이런 말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30초 동안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조금 자세하죠. 1분 동안, 30초 동안. 그래서 영어 교재라니까 무슨 단행본 같은 거 서점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1분 동안 말해보기, 3분의 벽을 넘어서 그리고 뭐 제 책도 그래요. 120분 동안 들으면 정리하기. 뭐 그런 거예요. 숫자를 주면은 듣는 사람이 그 어떤 의미를 갖다, 1000권 읽히기. 1000권이 무슨 수를. 근데 하여튼 읽히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이디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요. 영어 발음에 대해서도 알아들을 수만 있게 하면 되겠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또박또박 크게 말할 것을 학생들에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영어는 동사 등 중요한 단어를 더 크게 새겨놓게 발음하죠. I like ice cream. I like ice cream 아니라 I like ice cream. 라라라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I came to see Easy English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I came to see Easy English show.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Easy English 프로그램을 보려고 오늘 방청하러 왔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의 영어는 나는 Easy English를 보려고 방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nice to meet you. Nice to be here today. 할 때 영국 영어, 무슨 뭐 인도 영어, 중국 사람 다 다른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해. 그냥 우리가 거기 중간에서 인도 사람 영어 못 알아듣겠어. 뭐라 그러는 거야? 발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영어를 잘 통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거기서 중간에서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러고 난 미국 영어밖에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비슷한 지점에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수프라 세그멘트리 되는 거죠. 비슷한 근데 그 억양 P와 F, R, L은 두 번째 문제고 어딜 높이고 어딜 길게 하고 어딜 강하게 어딜 약하게 한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지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고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 thanks 라고 하지 I'm doing great, thanks 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과 말로 나눌 줄 안다는 것은 다른 문제 같아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Instead of asking about the facts about other people, try asking how they feel about it. 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에 대한 느낌을 물으래요. 서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What do you do?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삼성이에요? LG예요? 아, 어디구나? 뭐 이러지 말고 What do you love about your job? 뭐가 그 일이 그렇게 재밌으세요? 아니면 일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그 일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Where did you go to college? 대학 어디 나왔어요? 이런 거 말고 뭘 배웠어요? 어디가 됐든. 그리고 어떻게 그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래요. 그러면 훨씬 말할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드는 기술은 결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이루고픈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걸 익히는 것이라서 AI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벗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그것 때문에 이걸 어쩌지? 라고 하지 말고 이걸 잘 다룰 수 있기 위해서 진짜 영어, 뭐 어떤 언어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AI가 잘 지적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노력하는 건 적극적인 나의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한 10분을 넘겼는데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뭔가 지금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 추첨 있는 거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성탄 잘 보내시고 기분 좋은 새해 맞으시고 새해에는 영어로 인해서 영어 공부로 인해서 나도 내 주변도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어수선하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 감사드립니다.